네,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이스케어 2024년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이번 저희가 1년 동안 총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간을 해왔는데 좀 이것을 토봐보고 또 내년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널 위한 문화예술의 공동대표이자 제1기 편집위원회 그리고 오늘의 약간의 진행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네. 저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가 김대현입니다. 지금 에이스케어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연구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일기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양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8호부터 13호까지 저희가 발간을 했는데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다 기억이 나시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보셔도 괜찮고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순서대로 가기보다는 좀 묶어서 보면은 9호랑 11호에 저희가 예술가랑 관객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어쩌면 이때 당시 상기해 보면 저희가 되게 시의성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두고두고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감사하게도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호를 좀 보면서 좀 이때 어떤 그 토픽이 조금 또 인상 깊으셨는지 또 기억에 남는 글이나 아니면 이런 아젠다가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하나씩 살펴보면 어떨지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라는 게 어떤 견고한 모든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시대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예술가란 개념과 관객이라는 개념도 저희가 생각했던 고정적인 관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유동적으로 경계를 또 서로 침범하고 횡단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대의 예술가는 누구지? 그리고 우리 시대의 관객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글들 또는 인상 깊었던 글들은 예술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지금 이항구 연출님의 글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예술가가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는가. 왜냐하면 예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것처럼 어떤 자격 요건, 그런 국가적인 면허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의 예술가가 그러니까 자기 선언으로서 예술가, 난 예술가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예술가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술가라고 승인받는 과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발표 지면, 문학 같은 경우는 등단이겠고 미술 같은 경우는 전시, 어쨌든 이런 식의 사회적 과정을 밟아가면서 공적 지원이 사적 지원 이런 것들을 또 받아가면서 동료들의 승인을 얻어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제도로서의 예술가와 어떤 개인적 선호로서의 예술가의 차이점들을 잘 짚어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객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역시 신보선 선생님의 관객 의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까지 관객이란 존재는 예술 생태에 분명히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창작자나 또는 비평가 또는 실현자들을 제외하면서 아무런 말이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관객의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잘 아실 얘기 많으시겠지만 정말 관객들이 뮤지컬 배우 연기에서 배역까지 또는 내용까지도 변경시킬 수 있는 거의 창작자 보험관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영향력이든지 또는 부정적 영향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관객은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객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어라운드 코너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는 이제 이걸 직접 편집 주제도 잡고 하는 과정에서 각자만의 또 이 독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라운드 코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마침 이 관객 부분에서 박병성 위원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를 약간 회고를 해주시면 어떠세요? 저는 이제 주로 뮤지컬 관객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애정이나 열정은 정말 놀라웠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클래식 장르나 다른 장르의 이제 매니아들 분도 같이 만났거든요. 각 장르마다 너무 다른 성향을 띠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마니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마 더 자세한 것들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애정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선 영향을 끼칠 때는 그 시장이 탄탄하게 기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영향력을 끼칠 때는 그것이 이제 창작의 주체나 이런 것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고 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그 논의했던 것들이 좀 창작자 아니면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제 주요 주체 중에 하나인 관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꼭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10호에서 저희가 이번 그 20대 정부 문화예술 정책 중간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약간 주제 이걸로 할까 말까 하는 뭐 이런 저희의 회의들이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때 이제 양희영 위원님께서 지금쯤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주제를 먼저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셨던 입장에서 그때를 회고하시면 좀 어떠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가 그 중장기 계획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나 발표가 되는지를 세본 적이 있어요. 43개가 발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문화예술만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발표하고는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현장에서 체감은 좀 덜 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예술 어떤 창작의 지원 체계도 상당히 많은 지금 변화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중앙과 지역 간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좀 1차적인 창작 지원을 한다면 이제 중앙정부는 좀 더 간접 지원의 형태로 간다거나 2차적인 후속 지원으로 가거나 또는 해외 유통이나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는 상당히 큰 변화가 좀 야기가 되기도 했고 책임 심의관제들을 이제 통해서 기존의 이제 심의제도를 둘러싼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과 책임성을 좀 제고하겠다라는 조치들 또는 뭐 기존의 국립예술단체에서도 청년교육단원이라는 거를 새롭게 도입을 했잖아요. 상당히 큰 규모로.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연수단원의 성격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와 또 일자리의 성격까지 같이 해서 청년교육단원을 이제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예술축제에서 직접 또 공연자로 또 나서는 형태로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야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이렇게 크게 많이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호를 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모든 정책이 득과 실이 있잖아요. 좋은 양과 음이 있을 텐데 필자분들이 지적했던 공통된 의견들 중에 하나는 그런 방향을 정하는데 디테일한 계획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좀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되게 단시한적인 시선에서 추진되거나 빠른 성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일들이 많았다라는 지적을 좀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강승진 센터장, 그 춘천 문화도시의 센터장님께서는 지역 부분에 있는 그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승진 센터장님의 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그때 뭐 발표된 많은 지역에 관한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실제 실행되면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대한민국 지역 대표단체 선정하는 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도 계속 올해도 계속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지난해와 그 연속성도 갖지도 못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충분히 그 지역 단체를 충분히 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 강승진 센터장님이 지적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도 우려했던 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12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재원조성이 저희가 주제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초창기부터 되게 항상 후보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재원조성 어떤 주제를 처음 계속 생각하고 그 뒤로도 이거를 꼭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배경에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수익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다르게 비영리 기업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그게 이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그 펀드레이징을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사례가 담겼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또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로 주로 담겼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끝나고 나서 그 후원인의 밤을 11월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제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명단에 있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제 경매로 작업을 이렇게 기부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후원의 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받고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하지만 보면서 항상 그 이제 어떤 개인 후원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런 여러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나 또 이런 후원의 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실려서 좀 사람들이 나도 한번 소액 후원가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좋은 취지의 호였던 것 같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그리고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지원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밝혀주신 글과 더불어 그 김정수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 폐해를 말씀하신 게 한편으로는 전부 동의하진 않지만 그 부분이 되게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 보면 지원금에 의존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자기 예술 세계를 더 예술 기회를 넓히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작업은 하는데 실제 관객 모객이나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거든요. 일단 정해진 지원금 안에서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데만 좀 한정해서 그리고 그런 작업 세계가 평론가들이나 혹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공연 예술 자체가 독자적으로 자생하기 힘든 구조이긴 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는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공공지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런 김정수 선생님의 글을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그 예술 단체들이나 들이 조금 더 자생력을 높이고 그리고 관객들에 대해서 다가가는 좀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마 같은 글이지만 인상이 좀 남았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글에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들은 박병수 선생님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공적 지원을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제 대외적인 생각들은 그런 어떤 이렇게 공적 지원에 들어가겠으면 거기에 대한 걸맞는 어떤 성과가 요구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인식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분명히 공적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과 거기에 대한 당연히 뭐랄까요? 후속물은 있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꼭 관객예술이라든지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또 그게 공적 지원이 어떤 예술의 방향성을 또 경로화시킨다는 또 우려도 있어요. 어쨌든 공적 지원이 사적 지원과 다른 건 뭐냐면은 공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예술의 토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우리가 민간이 할 수 없는 시장에서 실패하는 영역들을 좀 넓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하면 그걸 잡고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적인 논리에 어떤 지표를 드려야 된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적 지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술에 대한 기대하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 논리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축시키지 않은가. 근데 이거는 사실 딜레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딜레마가 있지만 그 부분에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되고 너무 한쪽의 논리로 휩쓸어 가면 그것도 좀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 호가 13호였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마지막 호에 이거를 또 실게 됐는데 이 주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지역의 서사라는 개념들을 지역의 어떤 문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서사라는 게 지역에 있는 인물이라든지 지역 이야기 이런 걸 발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자체가 다른 곳과 구분되는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어떤 고유성을 가진 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들었어요. 그냥 저희가 이때는 사례들을 좀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경제적인 어떤 뭐 창출에와는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지역 소멸에 맞서는 대부분의 어떤 지자체에서 또는 단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움직임들은 예술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술 콘텐츠 자체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이제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돼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기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30% 이상이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 예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매우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 소멸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좀 매우 의미 있는 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양혜원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사례가 풍부하다 보니까 또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양진아 의원님께서 모더레이팅을 해주셨던 그 어라운드에서도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약간 뭐 제주도는 되게 여러 번 가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울릉도는 약간 한 번 가면 되지 약간 한 번쯤 가면 되는 곳 이렇게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한 예술인의 인터뷰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떤 장기적인 그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죠. 근데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좀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요한 총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화예술 세계 총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춘천에서 유니마라고 인형극 총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국과 일본이 문화 국교 교류인가요? 그 60주년이어가지고 한일 문화 교류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문화 교류 쪽인 면에서 시장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 쪽이긴 하지만 아마 다른 예술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좀 새로운 담론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국내 사정도 있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어떤 전 세계가 약간씩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진영이 좀 너무 공고해지고 진영 사이 적대 혐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금 늘어가는 상황에서 아마 예술가들이 어쨌든 그런 걸 봉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루지 않을까.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가치 또는 뭐 생명과 평화 이런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그런 주제들 담론들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미술 쪽에서는 이제 보통은 어떤 관심사들이 전시의 주제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각 미술관에 계시는 학예사님 만나서 내년도 주요 전시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좀 기후 관련된 주제가 좀 많이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좀 거시적인 그 소비 트렌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기후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좀 예술로 이것을 주제로 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좀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좀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화비전이 이제 몇 번 작업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 포럼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비전 2035라는 이제 안을 발표하는 자리였고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문화의 힘, 이제 문화로 여는 미래라는 이제 비전을 이제 슬로건으로 걸고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매우 다양한 어떤 위기 상황에 모여 있잖아요. 또 인구 위기, 뭐 지역 소멸, 뭐 기후 위기,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부분들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해법들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저도 사실 다른
뭐 법이나 제도 같이 어떤 강제하는 것보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사람들을 수긍하게 만들고 어떤 매우 딱딱한 어떤 그런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도 그렇고 예술 단체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그렇고 새로운 이제 구성원들이 그 단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관객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이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같습니다. 1기 편집위원회 임기를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좀 각자의 소회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편집위원장님 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네.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좀 뭔가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되게 고마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득 오늘을 준비하면서 스퀘어라는 뜻이 이제 제곱도 있다 보니까 되게 이 이름이 또 되게 적확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담론의 장이었다면 그것이 또 이제 증폭되는 어떤 그 수치로도 연결이 되면서 스스로 저한테도 이제 이 주제를 하나 하고 나면은 한 2달간은 이게 또 화두였고 그리고 잠깐 잊혀져 있지만 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이제 봐왔다는 수치를 보면서 저도 한번 다시 들춰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저도 완전한 독자로 돌아가니까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는 또 양혜연 위원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편집위원 분들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열심히 또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했다 보니까 저 혼자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스스로 되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네.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자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